자, 2부입니다. 2부 복장은 똑같으니까 하루에 다 찍은 거예요 사실. 아 여기 좀 무서운 데네요. 이렇게 하루 만에 사람을 다 조져버려. 자기소개 다시 할 필요 있을까? 그거 다시 써요. 다시 써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함은 한국 불개미시고요. 26살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봅시다. 특이사항으로는 애정결핍 3남매 중 둘째래요. 그러니까 3남매가 모두 애정결핍을 하는 건가? 아무튼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사연 제목: 연애 공개 절대 안 하려 하는 남자친구. 왜죠? 여기 좀 어그로 끌리겠는데? 왜죠? 안녕하세요, 문어 아저씨. 저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첫사랑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외모도 제가 좋아하는 호감형에 패션 센스와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또 저와 잘 통하는 취미와 관심사를 가져서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워요. 근데 뭐가 고민이냐고요? 자고로 인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변에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비밀 연애를 고집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연상, 같은 학교에서 만난 같은 선생님입니다. 사내 연애구나. 그치? 약 2년 전 같은 곳으로 발령을 받았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또래 동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서 교제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사내 연애입니다. 사내 연애이다 보니 1년 반이 넘도록 지인들에게 연애 중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못합니다. 학교를 옮기게 되어도 같은 지역 내의 다른 학교를 도는 정도라서 선생님들이 아름아름 다 아는 사이이고요. 그래서 소문이 너무 빠르고 쉽게 가십거리가 됩니다.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사귀면 문제가 없겠지만 몇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단 여초 직장인데 남자친구 인기 너무 많아요. 같은 학교 동료 중 저 말고 2명의 여자가 제 남자친구를 좋아해요. 좋아했었습니다. 실제로 고백도 받았고요. 물론 좋게 거절했다고는 하네요. 교사 연수를 가도 여자들이 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게 남자친구가 여자 문제로 저를 좀 속상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성 친구에 대한 기준이 저랑 좀 달라서 몰래 여자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고 어머머머. 주변에 친한 여사친이 몇 명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 쓰기는 어렵지만 그걸로 꽤 다투기도 했었네요. 여사친들도 남자친구 연애 중인 걸 모릅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아주 친한 극소수의 친구에게만 연애 중인 사실을 밝힌 상황이에요.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연애를 공개할 생각이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 없대. 아예 그냥 칼인가 봐. 직장 지인 말고 사적인 친구들에게도 안 된대.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답니다. 주변에 자랑하려고 남자친구 만나는 건 아닌데 솔로인 척 거짓말하는 것도 지치고 자꾸 여자가 꼬이는 남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힘이 드네요. 혹시 나랑 진지한 사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비밀로 하나 싶은 생각도 자주 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심이 넓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사내 연애를 밝히려면 결혼 말곤 답이 없다는데 답도 없는 상황에 답답한 마음에 그냥 제 이야기를 줄줄 써서 사연을 남겨봤습니다. 그럼 안녕. 마무리는 발랄하게. 네. 1년. 1년 반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비밀로 하기에는. 6개월 보고 만나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남성분의 어떤 조심스러움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몰래 여성분들과 술을 마셨다. 그게 좀 이걸로 크리티컬이에요. 사실 게임 끝 아닐까요?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몰래 여자들이랑 술 먹었다? 이 전제가 없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이해는 사연입니다. 돼. 왜냐하면 사람마다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조심스러운 거니까요. 왜냐면 헤어졌을 때 심지어 교사인데 교사한테 어떤 짐을 씌우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요구되는 소양이 좀 있잖아. 그리고 그런 게 공개가 되는 순간 학생들도 다 알게 되고 그렇죠. 근데 여자들과 몰래 술을 쪽쪽 빨았다? 이거는 저질스럽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너무 몰래 심하다. 술을 먹었다는 거는 그냥 공개하기 싫어서 그런 차원이랑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걸 몰래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술자리가 뭐 회식이 있다거나 동료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 친구들과 이거 하나로 이게 뭐 한 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5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몰래 여자들과 술 먹은 것듯이 걸린 게 한 번인 거지. 걸린 게 한 번이라고 했나요? 아니 걸린 게 한 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 현재도 걸렸다라는 말은 없지만 일단 최소 한 번 이상인 네. 거고. 근데 이거 몰래 여성분들과 술을 먹기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신뢰가 술을- 깨진 거니까요. 술을 먹기 위해서 비밀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감성? 여자애가 있는 술자리에 가면 결혼 반지를 빼는 유분한 감성?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다 사지를 찢어야죠. 찢어 발겨야죠. 혹시 능지처참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죠. 화나신 거 아니죠? 이거 네. 몰래 여자들이랑 술 먹었다. 이거 지금 메모에서 지금 까맣게 지금 됐어요. 까맣게. 만약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남자지만 네. 입장을 바꿔놓고 여성분이 이렇게 몰래 남자들과 술을 먹었다 그래도 이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요. 이거는 이성 문제가네. 이거는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좋은 말 해줄 수가 없어. 일단 이거를 우리한테 안 적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은 이상 사실 나는 이 사연이 그냥 완전 뭉뚱그려서 통째로 디테일을 떠나서 그냥 이 남자는 좋지 못한 남자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연애 공개 안 할 수 있죠. 직업이 직업인지라. 네. 그렇다고 해서 솔로인 척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오, 솔로인 척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사내에서 2명의 여성분께 고백을 받았다. 이것을 좋게 거절했다? 아니죠. 여친이 있다고 말해야죠. 그렇죠. 그거 말 못할 이유는 없죠. 음. 사내 연애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죠. 나는 여친이 홀몸이 있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음. 거잖아요. 이거 단단히 잘못됐어요. 단단히 잘못됐네. 네, 이분은 잠깐 여기로 모셔와야 될 것 같은데. 남자분을요? 네, 우리 한국 불개미 26 3남매 둘째 여기 데려오는 거밖에는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정신 개조가 좀 필요하다 이겁니까? 네. 제 개들이 짖죠? 연애 이야기를 하는데 개가 짖고 있네요. 개가. 뭐 사실 헤어져라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또 아니지만 뭐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거나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거나 또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양아치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저는 1년 반 동안 어떻게 연애를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싸우셨나요? 이게 만약에 이 여성분이 얼빠야, 응? 심지어 남자가 호감형이 패션 센스와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근데 자신의 남자를 이렇게 좋게만 평가하는 사람은 잘 없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괜찮은 비주얼적으로 혹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약간 얼굴값 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불개미님께서 첫 번째로 취하셔야 할 행동은 네. 연애 공개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솔로인 척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 으름장을 한번 놔보세요. 나보세요. 네. 으름장을 한번. 네. 놔보십시오. 으름장을 한번 놓고요. 네. 1번 으름장을 놓는다. 네. 여자친구가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라. 2번 2번 데려와라. 어딜요? 능지처참하시는 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징벌을 가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아, 네? 물리적 물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그거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몰래 여자 술 그리고 답답. 솔로인 척 이거로 이제 끝났어. 답도 없어. 왜 그러고 사니? 진짜. 한국 불개미가 왜 이렇게 착하지? 자, 다음 사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데려오세요. 네. 이름 강알리 세모. 강알리 세모는 26살이고요. 여성분이시고요. 광안리? 강알리 세모. 아, 강안. 네. 버스 면허에 7.8기함. 몇 살이세요? 버스 면허? 잠깐만 몇 살이시라고요? 26살입니다. 네. 버스 면허 독특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갈매기 눈썹 강할리 세모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연이랄 것도 없는 저의 푸념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바로 SNS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에게는 2년간 함께해온 애인이 있어요. 그를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어이구 시작부터 범상치 않네. 이거 ABC 나오면 이거 관계가 복잡하다는 거죠. 이거 거의 주작 수준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고민의 시작은 B의 전 애인입니다. 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네. X는 C. 정말 우연찮게 C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연찮게? 이거 우연찮을까? 이거 아니면 솔직해질 필요가 좀 있죠. 우리. 디깅을 했을 가능성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부계정으로 주기적으로 훔쳐보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좀 자주 들락거렸어요. 습관처럼 집착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의 음침함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C의 감성이 퍽이나 제 취향 저격이었고 이거 조금 관심이 있다는 건가요? 보는 책, 영화, 노래 대부분이 멋져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오. 이건 분명 전애인 버프다. 괜히 그래 보이는 거다. 합리화하면서 조금 짜증이 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 싶은 마음이 컸고 저는 지금 B의 빈틈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터라 C에 대한 경계심은 없었지만 C에 대한 경쟁 심리와 과거 B와 C의 추억에 대한 질투 정도는 들더라고요. B에게 조금 툴툴거리고 넘어갈 정도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의 집착스러운 눈팅을 C도 느낀 걸까요? 어느 날부터 C의 계정이 제 계정의 피드 내용이나 장소, 멘트, 태그 위치 이런 자잘한 것부터 프로필 자기소개까지 닮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일로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B와 괜히 다투게 되었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 그날 이후로 제 계정을 비공개하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C가 되려 갑자기 B가 자기를 본다는 걸 이 사연자가 자기를 본다는 걸 눈치채고 C가 되려 지금 사연자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약 시그널인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공개를 했더니 따라할 것이 없었는지 C도 비공개를 하고 좀 묘하긴 하다. 그렇지? 제 피드 게시물 숫자와 팔로우 숫자를 따라한다고? 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그건 약간 저도 계속 C를 주시하게 된다는 점이 짜증나고 C는 왜 나를 따라하는 것인가 B에 대한 미련의 한 종류인가 심리가 도대체 궁금하고 사실 C는 나에게 관심이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듭니다. 주위에 말해봤지만 당사자가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관심 주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치만 너무 신경이 쓰여요. 저는 소심한 관종이라 공개로 돌리고 싶고요. 이 와중에 귀엽다. C에게 메시지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그치 오버지. 오버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니까. 와 이것이 SNS의 폐해란 말입니까? 스트레스 받지만 저 역시 SNS의 노예라도 되는 마냥 끊지를 못해 괴롭습니다. 혼자만의 싸움 중이에요. 제가 과민한 걸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C도 C만의 감성을 담은 인스타 피드가 훨씬 멋졌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입니다. 혹시라도 읽어주셨다면 조금이라도 같이 고민해 주셨다면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건 사실 뭐 어떤 사연이라기보다 그냥 하나의 그냥 재밌는 썰 같은 거네요. 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나는 약간 궁금한 게 정말 이렇게까지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수심인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좀 짜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어쩌면 C도 이 강한리 세모님한테 내 인스타그램 좀 그만 봐라. 혹시 스토리 본 거 아니야? 글 쓰니까? 스토리 보면 본 티 나잖아. 누가 봤는지. 뭐 아무튼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보내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좀 팔로워 수랑 그것까지 따라 한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전혀 아니었는데 팔로워 수랑 그런 게 똑같아졌다면 게시물 수가 이건 오히려 좀 무서운 얘긴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무서워요 지금. 이게 이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차단. 이거 데려와야 됩니까? 아니 이번에 찾아가는 겁니까? 차단하려고요. 차단한다고. 네, 무서워. C를 네.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걱정인 건 우리 글쓴이가 약간 뇌피셜이 아닐까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진짜 확실한 건지 이거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쪽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팔로우 숫자까지 맞춰 게시물 숫자까지 맞췄다. 이거는 우리 이 사연 그냥 넘길까?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글 분위기가 별로 고민이 아닌 것 같아. 나 같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난 팔로우 숫자 따라하고 게시물 숫자 따라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상한 부분에서 따라하는 거거든. 그건 간 위치를 똑같이 가서 금방 사진을 찍어 올린다던가.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름은 겨울님이시고요. 나이는 25살이십니다. 여성분이시고 특이사항으로는 무파사 키우기를 4년째 구독 중. 이게 특이사항입니까? 안녕하세요 무파사님. 사연 신청을 받으신다고 해서 요새 제 고민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25살이 되었는데요. 요새 가장 큰 고민은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상담을 다니면서 피드백으로 제가 나보다 남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이지만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엄격하고 가장 항상 왜 긴장하고 그러세요? 지쳤어. 힘들지. 항상 남의 왜 그러세요? 남에게도 엄격한 사람이지만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엄격하고 항상 채찍질만 하지 당근은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고 의식적으로 저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최근엔 공황까지 오기도 하더라고요. 살면서 좋은 딸, 좋은 친구, 좋은 애인, 좋은 학생, 좋은 선후배, 좋은 누구 등 많은 역할을 잘하고 싶었지만 그중에 나를 위한 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 자신을 아끼고 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혹시 무파사님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 생각해봤어요. 나 옛날에 영화 배우가 사실 내 꿈이었습니다. 영상 기억나세요? 네. 그 내가 이제 영상 올리기 전에 자기한테 피드백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아니죠. 다영님한테. 네. 좀 사적인 감정 좀 내려놔 주시네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그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돌아보고 나니까 남을 배려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도 아니면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나를 위한 선택들을 배제하고 주변의 시선, 기대,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에 맞춰 살았다고 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했어도 사실 그게 그렇게 남을 위해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살면 무슨 자선사업가든가 뭐 이도저도 아니고 남한테 좋은 소리 조금 듣겠다고 남한테 좋은 평판 조금 얻겠다고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거죠. 난 약간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그랬더라고요. 나는 그거부터 깨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내 거 안 챙겨 먹는다고 해서 남을 그렇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부모님 기대 채우는 거 친구들 기대 채우는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인생에. 그냥 나를 위해 살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은 네. 나를 위해서 살아도 이게 뭐가 될까 말까 나를 위해 살았어도 뭔가 남았을지 안 남았을지 불분명한데 심지어 그 주체 자체도 남한테 맞춰놓는다. 이건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걸 깨달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좀 내키는 대로 좀 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게 그냥 막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자기를 위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 뭐 남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근데 굳이 이 점을 고쳐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이것 또한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부분 그리고 나에게 엄격할수록 내가 좀 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나에게 너무 엄격해. 약간 여기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랑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 존잘 뭐 이런 느낌인가요? 자기한테 엄청 엄격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 스타일.
네. 내가 나한테 기대한 만큼 해내지 못했을 때 열받는 그 숨통 조이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혼자 그런 거죠. 혼자 영화 찍는 그런 심리로 아, 나 진짜 개멋있다. 존멋. 약간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 나에게 너무 엄격하지. 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결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남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를 고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이걸 고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저는 어차피 님이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배려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냥 좋은 성격일 뿐이다. 다영님은 그것마저 강점일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엄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잘 살려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 잘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요. 이거 아주 엄청난 장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름 짤챙 나이 31 여성분이시고요. 15개월 아기 어린이집에서 되도록 맡기지 말라네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4월에 복귀해요. 당장 다음 달인 3월부터 15개월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죄책감이 정말 심해요. 남편 외벌이로는 집 대출이며 차 대출이며 나가는 돈이 많아서 생활이 벅차서 꼭 저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친정이랑 시댁은 지방에 있어서 도움받을 곳도 없어요. 얼마 전 어린이집 상담을 갔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맡겨야 된다 하니 제일 일찍 오는 아기가 8시 20분, 제일 늦게 가는 아기가 6시 8분. 가뜩이나 12월생이라 또래보다 작고 어린데 첫 출근 마지막 퇴근하기라며 되도록 가정보육하라며 퇴짜 아닌 퇴짜를 맞았어요. 남편이랑 상담받고 나오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어린애 맡기는 것부터 죄책감이 심한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막막하고 애기한테 부모 노릇 못하는 것 같고 제일 슬픈 건 그런 소리 듣고도 저는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기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미안해요.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요즘은 행복하지가 않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8시부터 7시면 11시간이네요. 직장이 좀 상당히 좀 빡센 직장이기도 한가 봐요. 그죠? 9 to 6 혹은 10 to 7 이게 좀 일반적인 형태 같은데 이거는 좀 업무량이 또 상당하신가 봐요. 근데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아이를 낳으셨고 근데 아이는 15개월이 됐고 때가 돼서 이제 어린이집에 갈 때가 돼서 맡기러 갔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줄 모르셨겠지. 사실 뭐 본인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겠지만 막상 또 들으면 그 마음 사실 완벽하게 아는 바는 아니지만 좀 공감이 갑니다. 이거는 근데 모든 엄마들이 죄책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약간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팩트 폭행을 한 그런 느낌. 좀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정 뻔히 알면 어차피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굳이 뭐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저는 죄책감도 심하고 마음도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보내고 복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육아는 양보다 질이라고 하거든요. 10분을 보내도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희 사이가 무슨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딱히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좀 같은 부모로서 좀 마음이 좀 편치 않는데 다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마음 뭐 편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주말에 네, 도담이 지금 맡기고 주말인데 나서 지금 밤 11시 30분입니다. 도담이도 아까 딱 10시 땡 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크리티컬한 날이 생각보다 또 자주 있고 각자 약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도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못 보진 않죠. 아니 근데 가서 자고 있다거나 애가 이미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뭐 저희 그러니까 다영 입장에서 시댁 저한테 본가가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맡길 수도 있고 한데 약간 겸허해지네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멀리 보고 복직을 하시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금 참아서 유치원 가면 또 애들은 또 애들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신나가지고 언제든지 또 타이밍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이제 사시는 조심스럽게 또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린이집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너무 뼈 깊은 말 하시네요. 저도 강추드립니다. 그런 말을 뻔히 상황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그죠?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워요 사연들이. 그러네요. 조금 무거워요. 오늘 사연들이 좀 묵직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 콩쥐님, 나이 31이시고요. 여성분이시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젤레일이 일주일 만에 가운데 손가락만 셀프로 떨어지셨대요. 와우, 진짜 굉장히 듣던 특이한 중 상황. 제일 네, TMI다. 굉장한 특이사항이에요. 안녕하세요 무파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혹시나 새로운 해결법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사연을 적게 됩니다. 저는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약 1년 만에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나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저는 아직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순종적으로 엄마의 말대로 저의 인생에 엄마가 많이 차지하였기 때문이겠죠. 엄마에게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친구와 사귄 지 2달 정도 되었을 무렵인데 시간을 더 두고 보자고 하셨어요. 7년 사귄 애도 결국 이렇게 끝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의 마음이 반신반의하기도 했고 엄마의 말을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남자친구랑 헤어짐이 아쉽고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결혼에 대해서 굳이 혼자 살기 좋은 세상에서 라는 생각이 크세요. 본인의 결혼 생활이 아프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사실 저는 엄마의 그늘과 간섭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저의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건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 아직 저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늘 목 끝에서 맴돌고 그동안의 그늘과 간섭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저의 큰 결심 하나 말하기가 많이 떨리네요. 이런 저의 마음을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해보셔야 되는 게 엄마와의 조금 더 깊은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결혼을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게 먼저 행해져야 할 일이 아닌가. 근데 전 전제 조건에 깔렸던 것처럼 엄마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 않으셨기 때문에 글쓴이 아버님께서 원인 제공을 좀 일부 하셨을 수도 있고 엄마 입장에서 본인의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면 딸이 그걸 되풀이하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측일 뿐이고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을 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좀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네. 하시죠. 왜냐면 기성세대가 고생을 좀 많이 하시긴 했으니까. 일단 엄마랑 먼저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좀 주제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엄마의 삶이 꼭 나랑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어머니의 약간 오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한번 대화를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을 아예 못 하겠다 그러잖아요. 엄마는 계속 혼잣말로라도 아니면 조용히 약간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야, 혼자 살기 좋은데 뭐 그런 소리를 하니. 이렇게 약간 현타온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말문이 막혀요. 대화 시도가 좀 불가능하고. 근데 내가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 혼자 살기 좋은 세상이면 뭐 막말로 돌싱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해보고 다시 또 그렇잖아요. 요즘 뭐 흠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뭐 사랑하는 사람 빤히 있는데 거기서 뭐 엄마가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약간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7년을 사귄 남자친구랑 좋지 못하게 그러니까 결실을 못 맺고 헤어졌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제 고작 1년 만난 애를 너 7년 만난 애랑도 그렇게 됐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회의적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님도 이 7년 연애 후 헤어짐이 상처가 남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년이 적은 시간은 절대 아니고
만약에 좀 관계가 좀 돈독했다면 남자친구랑 어머님이 좀 보셨어도 몇 번은 보셨을 텐데 심지어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고 한 게 사귄 지 2달 정도 됐을 때야.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게 어머니가 마냥 막는 완강하게 거절한 타입이 아니고 어머니 눈에 아직 되게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2달 사귄 남자친구 7년 사귄 남자친구랑 잘 안 됐는데 도담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달 사귄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나 결혼하고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야 걔를 뭘 믿고 이런 소리가 아니더라도 뭐 나는 돌려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굳이 지금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영님 그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뭐요? 엄마는 그 7년이 상처였을 수도 있고 7년의 마지막이 좀 아팠을 수도 있다. 결혼 생활 본인 결혼 생활이 아픈 것도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참 이런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그 7년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는 건 본인의 결혼 생활이 투영되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중치로. 그렇죠. 근데 굳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굳이 끝이 좋기를 기대하기 힘든 이 방향을 꼭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글쓴이가 좀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글쓴이가 원하는 바를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머니도 되게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진정으로 본인이 걱정하는 게 뭔지. 왜냐면 굳이 혼자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은 이거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약간 완고한 태도를 가지시는 근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 심플한 워딩이라는 거지. 분명히 내 내면에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굳이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뭐 이런 대답을 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얘 진짜 괜찮은 애인 것 같다라는 말을 가끔씩 흘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연이 근데 참 복잡하네요. 근데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굉장히 자기 아래에 두고 감싸고 도셨던 게 좀 보이잖아요. 사연만 봐도 엄마의 간섭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 뭐 이런 표현만 봐도 그래도 모쪼록 어머님과 네. 이건 진짜 대화밖에 답이 없어. 이거 그냥 어긋나면 더 노답이거든. 근데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뭘 알아 이러고 가서 그냥 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야.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가 뭐 애를 다 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도 어렴풋이 이제 좀 약간 그런 느낌 알 것 같지 않아요? 애기 생기고 보니까 오죽하면이라는 생각도 내 좀 딸이 들고. 너무 소중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무거웠어요. 오늘은 약간 무거웠지만 네.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 2부를 촬영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아직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미 지금 카메라 이쪽 개인 카메라들은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조금 무거운 주제고 이게 읽으니까 막상 그런 느낌 들죠. 우리가 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참 어렵다. 네. 남의 사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대면하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재밌게 들어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같이 남겨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머리 빛나는 밤에 이제 오늘의 빛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굿나잇. 고맙습니다.